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하희숙입니다. 제9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마을에 살고 계시는 간호사 강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독일마을에는 43가구 중에 22명의 간호사 강부가 살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신병윤 선생님은 실제로 거기서 강부 생활을 하셨고, 서은숙 선생님은 현재 삼천포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활동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먼저 우리 신병윤 선생님은 저기 사진에도 보면 남해대교 사진이 있습니다. 그 남해대교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사진을 찍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또 남해를 한번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나 봅니다. 자, 신병윤 선생님, 국제시장 영화에서 황정민과 너무너무 닮은 모습 아닙니까? 제가 봐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신병윤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예, 서은숙 선생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시간인데요. 선생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제 고향은 경남 진해입니다. 지금은 이제 진해구가 됐죠. 아, 그러세요. 진해하면 우리 또 남해군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요. 선생님이 제가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강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실제로 그 영화와 비슷한 면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거의 같은 과정이에요. 국제 영화 시장이나 우리 실제 해등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1000m, 1200m 지하에서 생활할 때 그 과정을 같이 겪고, 가끔 붕괴 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고들도 많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하 1200m면 400m짜리 운동장을 3바퀴를 돌아야 돼요. 거기 내려갈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게 벗었는지. 공포에 좀 느끼는 순간 한 도착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도착이 되는데, 도착했을 때 그 느낌. 근데 사실로 생전 처음 해보던 그 과정이고 이렇게 경험이었기 때문에 뭐 1000m든 1200m든 거의 같습니다. 사실 환경은. 거기 독일로 가게 된 계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때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사실 그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을 걷는 실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파독이라는 그 돌파구가 있길래 지원해서 쉽게 말하면 돈 벌러 간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보다 10배의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병윤 선생님은 그 많은 돈을 버셔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미혼 때는 우리들 생활이 보람이 그랬었습니다. 한 달 일해가지고 봉급 타면은 20% 정도는 내 용돈 정도로 남겨놓고, 그 나머지 80%는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생활 도움이 되도록. 그때 그 당시 환율이 아마 우리가 보내면, 독일에서 보내면 한국 한 10배 정도 됐어요. 제가 그 가끔씩 파독전 시간에 가보면 신병윤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자금용 점검 지팡이가 있어요. 저는 그 지팡이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이 광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시관에 있는 지팡이에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짝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네, 그 지팡이는 보통 반장들이 방장 이상급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와가지고 사선 점검 이렇게 하면 천장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단단하지 못하면은 다시 이제 그도 작업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 속에 보면은 조그마한 병이 이만한 병, 손가락만한 병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하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약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되면 강한 그 40% 이상 되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위스키를 이만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쳤을 때 응급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망치질 하다가 손목을 찍는다든가 돌이 떨어져 발대 될 때 그 순간적 아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스키를 갖다 한 몸 하는입니다. 그걸 가지고 댕기 지팡이는 그 반장들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농부자들도 조그마한 병이지만 위스키를 갖고 가 댕깁니다. 실제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그걸 몰랐는데 제가 실제 독일에 있으면서 한번 다쳤어요. 다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호주머니 꺼내면서 조그만 20병 꺼내면서 나들 한 모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스키더라고요. 아, 그 순간적으로 이 다쳤을 때 순간적으로 그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독한 술을 마시고 약간 이제 몸이 몽롱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 제가 두 분은 우리 마을에서 간호사 강부로 가신 분 중에 유일하게 그죠 결혼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 국제시장 영화에서 보면 막 춤추다가 막 데이트도 하시고 이러다가 예, 뭐 결혼도 하셨고 실제로 강부하고 간호사의 기숙사가 50m 거리에 있었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부 선생님들은 막 배를 누르면서 뭐 자야 희야 수가 만나달라고 구애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두 분은 진짜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그 병원이 광산이 있고 한국 강부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묵으시는 기숙사가 저희 병원에서 한 행길 건너니까는 뭐 한 100m 이내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 남자들 기숙사에서 보일 정도로 왔다 갔다 뭐 선명하게는 아니지만은 움직이는 그런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간호사들이 정말 그야말로 꽃 같은 나이죠. 23세고 뭐 그때니까는 간호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간 상황이니까는 그런 우리 간호사들 한 7명이 거기를 함께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73년도였어요. 1973년도.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아무 사회 경험도 없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도 6개월 정도밖에 병원에 근무 안 하다가 바로 간 케이스 걸랑이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그때는 저 강부로 가신 분들이 다 3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은 기혼자분들도 있고 미혼자들도 있으신데 거의 반반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각들이 한 100여 명, 총 그 기숙사에 200명이 거주했으니까는 한 100여 명이 총각들이 7명의 간호사 아가씨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간지 저는 1년 만에 결국은 지금 만난 남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성당회를 나가는데 그 성당에 교우분 중에서 좀 연세가 드시고 기혼자이신 분이 미스서 혼자 놔두고 내가 그분이 이제 가실 저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스 설을 여기다가 두고 가면은 너무 불안해서 어떤 놈이 차갈지 모르니까는 이제 잘 착실한 총각한테 소개를 해주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호기심에 저는 사실 그때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꿈이 있어서 독일을 갔는데 워낙은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에서 갔어요. 근데 그 꿈도 다 저버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간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짜 꽃다운 나이에 그죠? 이렇게 잘생긴 분을 그냥 억지로 채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청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선생님 청혼은 누가 하셨습니까?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혼을 하고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3년부터 가야 돼요. 국거대 계약이 광부 3년, 간호사 3년 계약입니다. 업무적으로 강부를 3년 해야 되고 간호사도 해야 되고 근무료는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올 무렵이면 거의 저도 거의 이제 갈만 근무료에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남짓 남겨놓고 있을 때 이제 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첫눈에 뭐 말하면서 반했다 할까 상당히 그래서
뭐 옆에 많았었어도 사실로 많았는데 다 제끼고 이 사람 택했지요. 근데 고맙지요. 왜냐하면 그때 강부들은 실제적으로 기구를 해야 됩니다. 시출 개혁을 해야 되고 간호사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체류 허락을 했습니다. 강부들은 안 되고 강부들은 3년 맞춤 가야 되고 간호사들 본인이 원한다면 체류가 3년 맞춰도 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얼마나 좋게 살기 위해서는 간호사 하든지 누구 하든 우리 미혼자들은 간호사고 하든지 독일 선양하고 하든지 일단 결혼을 했어야만 살아갈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귀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3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혼을 안 하면 한국으로 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서은숙 선생님을 바로 그냥 독일에 온 지 1년 만에 이 아가씨하고 살아야 되겠다. 훨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가신 분들이 70%였어요. 그래서 8,000명 정도 강부 선생님들이 계셨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10,000명이 넘게 가셨거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정말 꽃다운 나이였는데 경쟁률이 아주 남자 고르기가 경쟁률이 치열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첫눈에 반한 그녀와 결혼하고 저도 안녕하세요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 쓰고 그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집이 알프스 하우스예요. 하이디가 탁 튀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죠. 딱 보면 독일 마을에서 그 아래 묽은 마을이 제일 잘 보이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춤을 잘 춘다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부터 춤을 많이 배우셨다고 하던데 독일의 문화생활은 어떻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생활은 주로 노래와 춤을 거의 온 국민들이 즐기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처음에 독일에 가니까는 생활이 한 5, 6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고 즐기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민성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고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주중에는 정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여기 귀국해서 보니까는 우리 국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주말이고 주중이고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퇴근하면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독일에는 절대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술 안 마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즐기고 술 마시고 춤도 추러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차이가 참 저희한테는 인상적이고 너무 그 문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살다 보니까는 또 저희가 젊은 세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화가 저희 몸에는 배어 있어 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아직 100%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독일 말에 와서 저희가 한 70, 80%는 만족감을 느끼지만은 정말 처음에 귀국해서 도시에 살 때는 너무 귀국한 거를 후회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적응하기가. 우리나라 생활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러운 음악하고 춤추는 거는 자연스러운 스포츠로 그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그러면 귀국하셔서 다른 도시에 살다가 딱 여기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에 와서 살겠다 마음먹은 또 계기는 또 특별한 게 있는지. 저희가 1976년도에 처음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휴가를 왔죠. 독일 간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귀국 여행을 왔는데 그때 남해대교가 생긴 지가 그때 한 2년 정도 됐다고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봉고차를 하나 대절해서 저희 시댁이 지냅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봉고차를 하나 해서 형제들하고 조카들하고 남해대교를 구경시켜준다고
저희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이 남해에 대한 그 인상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남해댁에서 내려다보는 그 마을이 노량이죠. 그 노량 주택들을 내려다보면서 여보 우리도 언젠가 귀국하면은 요런 데 와서 삽시다. 너무 큰 대도시보다는 우리가 이제 독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전원 도시가 저도 큰 도시에서 안 살았걸랑요. 독일에서 전원 도시였걸랑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살자고 그냥 지나는 말로 한 말이 그게 뭐 씨가 됐는지 몰라도 우연히 20년 있다가 귀국을 했을 때 수원에서 저는 고향이 용인이라 수원에서 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원에다가 둥지를 틀었어요. 처음에 귀국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면서 여기 독일 마을이 생겼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 가자고 왔다가 그때 저는 용인 쪽에, 제가 고향이 용인 쪽에서 요양시설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노후에 저희 꿈이 그래서 둘 다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귀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조용하게 봉사하면서 삽시다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뭐 땅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여행을 왔었는데 너무 첫눈에 반했어요. 예. 여보 나는 용인보다는 이 남해에 와서 살고 싶다 했는데 그 당시 한 5집인가 집이 지어진 상태 5, 6집밖에 없었어요. 이 마을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이 터가 아직 누가 샀다가 팔려고 내놓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는 이 땅을 이 토지를 사가지고 저희가 한 사놓은 지 5년 만에 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일로 내려온 지가 지금 12년째입니다. 아유 12년,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사셨네요. 첫눈에 반한 그녀와 첫눈에 반한 남해에 두 분이 첫 마음으로 여기 발을 디디고 12년이나 사셨대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기 5호지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독일에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집을 짓고 또 일부 설계를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길게는 10년 만에 다 집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정말 알프스에서 뛰어노는 소년 소녀처럼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남해에 사시니까 어떤 게 좋다 이런 거 한 말씀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와서 여행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 남해라는 데는 아직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다른 데는 너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어릴 적에 우리가 자랄 때의 그 정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는데 이 남해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연이 아직 살아있고 모든 게 환경이 깨끗하고 해서 노후 생활에는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원수 선생님은 지금도 현직에 간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는 남해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삼천포 요양병원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지금의 간호사 선생님들보다 훨씬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 생활을 지금 총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72년도에 졸업해서 73년 말에 9월 달에 독일을 갔으니까는요. 그때부터 계속 독일에서 한 20여 년 있고 귀국해서 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적응하느냐고. 그러다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수원에 효행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졸업을 하고 바로 독일을 갔기 때문에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졸업하고 한 6, 7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갔으니까는 와서 다시 20여 년 후에 적응을 하려니까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그 효양병원을 찾아가서 제가 실습을 하겠다 그랬어요. 무료로 봉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원장님한테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그냥 돈 안 받고 저는 그냥 제가 일을 배워야 하니까는 봉사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용돈 조금씩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하니까는 당신은 여기서 수간호사로 일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수간호사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수원 시립요양병원이 요양원이 새로 건립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호팀장으로 그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남해로 이제 집을 짓고 이사 오게 되니까는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아우 내가 저 간호사는 저희 천직이고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만족하고 하는 일인데 그 시골에 남해로 가면은 내가 이 일을 못 하게 돼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사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남해 노인 요양병원이 개원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수원에서 내려와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재직을 하게 돼가지고 한 11년 동안 일을 하고 제가 지금 만 68세입니다. 그래서 좀 벅찬 것 같고 제가 또 여기 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 저희 집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방을 3개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30평짜리 하나, 12평짜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저희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했으면 싶다 싶어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저는 항상 제 직업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손을 안 놓고 있다가 하도 이제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5월 말까지 올해 5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제가 쉬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독일 마을에 한 할아버지 독일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89세인데 그분이 폐양간에 부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요양병원을 입원하게 되셨는데 제가 거기를 면회를 갔습니다. 제가 사표 내고 쉬는 동안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니까는 너무 안 돼 보이고 본인도 불편해 하시고 너무 불쌍해서 제가 옛날에 독일 가서 독일 분들한테 그 도움 받은 거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 조금이라도 할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간호를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또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지만은 지금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슴 먹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독일 마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2명의 간호사 강부가 살고 계세요. 그 중에는 독일 마을에 정말 젊을 때 나와 함께 살아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노후에는 당신의 나라가 삽시다 하고 같이 오신 독일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드시니까 이제 먼 나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삼천포 요양병원에 또 근무를 하시다가 잠깐 울먹하셨는데 얼마나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지 저도 좀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독일에서는 코리아 엔젤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우리 석숙자 그 위원장님 계신데요. 이분께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제가 여기 꽂으라 하면 아마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그마한 체구에 지금 여러분들이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즐기러 오셨죠.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처음 기획하신 분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 이 작은 체구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게끔 하신 그 노력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처음 맥주 축제를 기획하게 된 그 계기가 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한낮을 벌써 서서 우리가 근무를 했더니 다리가 좀 아파요. 죄송합니다. 77년 남해살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치 풍파를 좀 탔어요. 2002년부터 우리가 하는데 이제 김두관 의원 지금 기포갑을 그 국회의원님이 이 마을을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행자부 장관이고 경남도지사님으로 가셨어. 그래서 우리 마을이 한 3, 4년을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은 여기가 완전 도시지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돌산이고 뱀산이고 막 그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산하고 바다만 쳐다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해서 군청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군청에서 투표조간 그게 없어. 왜 그러냐면 무소속으로 있던 김두관 의원님 가시고 이제 또 당이 바뀌었는 바람에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제가 정말 고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와서. 그래서 2006년에 내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다 싶어서 2006년에 진주경상대학하고 그 진주경상대학의 교수님들이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독일어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6년, 7년, 8년을 하다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해서 9년은 하래 쉬다가 2010년에 내가 야, 이 뭔가를 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독일의 미네네 옥토버 페스트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군수님이 참 좋다 해서 하루를 2010년 10월 6일 날 하루를 했어요. 근데 하루 축제를 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답니다. 근데 군 지원을 1,500만 원을 받았어요.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십시일반 10만 원에서부터 뭐 100만 원까지 해서 900만 원을 제가 모아가지고 2,400만 원을 가지고 첫째 맥주 축제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한 2, 3천 명분 소시지하고 맥주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2시도 안 돼서 음식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걸 정말 어떡하나 하고 그랬더니 괜찮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캠프 때 온 학생들이 4인이 돼가지고 강원도나 서울, 부산, 대구에서 다 버스를 대절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한국 맥주 화이트를 갖다가 큰 거로 해서 다 이제 서비스를 주고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틀이 됐어요. 우리가 축제가. 그래서 점점 커져가지고 현재 우리가 10회인데 작년에 태풍 때문에 못하고 올해가 9회로 지금 또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 이렇게 3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물론 뭐 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노력의 대가고 그죠 하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아유,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석숙자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책도 쓰셨고 그 무한도전에서 독일로 음식 배달 갔던 그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아직도 독일에서 그 성명자. 예, 성명자 여동생이 예. 계시고.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시면요. 아주 재밌는 지금 우리가 토크쇼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셔널 탄젠을 할 겁니다. 그걸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석숙자 선생님의 18번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리고 이 두 분께서 그 18번에 맞춰서 댄스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즐겼던 문화를 우리 여기 남해 독일 마을에서 한 번 더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노래 이 두 분이 독일에서 배운 나셔널 탄젠이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하고 조금 틀려요. 아인스츠바이를 할 겁니다. 해서 제가 참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 18곡입니다. 하는데 우연히 내가 KBS 1TV에서 옥탑방에 뭐 문제아들 있죠. 거기를 봤는데 그날 게스트가 노사연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퀴즈에 어느 한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자기 장례를 만남을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무슨 노래를 틀어달라 했는데 어떤 노래냐 하고 나온 거예요. 거기 6명이 아무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답이 만남이야 해가지고 노사연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더면 그 장례식에 꼭 갔을 건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해서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만남 노래가. 그리고 저 자신도 만남 가사도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뭐 부르는 노래지만 제가 만남을 조금 빠른 템포로 부르면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춤을 추는 거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구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나를 사랑해.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독일에서 문화생활도 너무 즐기고 오시고 또 이렇게 멋들어지게 노래를 하실 수 있다는 용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제9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관광객들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독일마을 많이 또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시 우리 독일 마을은 텔레비도 나왔지만 우리 독일 마을은 맥주 원조 축제예요. 왜 원조라는 왜 붙었겠습니까? 저희 파독 강부 간호사가 직접 축제장에 나와서 축제를 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원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맥주 축제를 이제 구상을 하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축제가 있어요. 맥주 축제가 부산에서도 있고 뭐 서울에서도 있지만 이러한 거는 모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파독 강부 간호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조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축제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을이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정말 됐고 또 축제로 해서 같이 성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밑초석이 된 우리 파독 강부 간호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다 옛날부터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 정말 보릿고개가 있고 보릿고개를 몰라요, 애들이. 하니까 제가 여기 파독 전시관이 있습니다. 파독 강부 간호사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선생님은 화요일날 하시고 저는 금요일날 우리 파독 강부 간호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하니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은 파독 강부 간호사다 라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고 항시 우리 남해에 가면 파독 강부 간호사 분들이 사진다 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고 제가 항시 젊은들인데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젊었을 때는 내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노후에는 고국에 와서 사는 게 좋고 그 중에서 남해 와서 사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은숙 선생님까지. 네. 아까 말을 많이 해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 맥주 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우리 독일 마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시간 되실 때 좀 놀러 오세요. 저희가 저희 집에 숙박하게 되면은 50%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현재 독일 마을에는 간호사 강부 선생님들이 파독전 시간에서 매주 평일날은 직접 해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1200m에서 석탄을 캤다는 그 의미로 지하에 전시관이 있고요. 20kg짜리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는 독일로 갔지만 올 때는 1톤 컨테이너 2박스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이었고 역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이 쓰셨던 그 물건들을 그대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첩마저도 저보다 10살이 많은 수첩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토크 들으신 분들은 또 전시관에 무료 관람이니까 가셔서 그분들이 쓰셨던 물건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작업용 점검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셔서 한번 보시고 독일 마을 간호사 강부 선생님들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허락하는 만큼은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보다 먼저 걸어갈 거라고. 그래서 서산대사가 말씀하셨던 금이라 행적, 수작 후 인정. 내가 걸어간 오늘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당당하게 살고 계시는 이분들 연배가 궁금하시죠? 아까 살짝 밝혔지만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이 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더 축복받고 행복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투어 토크를 마치고요. 지금 다들 축제장으로 뛰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